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활주로 방향과 장애물 제거 등에 대한 변경 요구와 달리 사실상 기존안을 그대로 밀어붙이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반대 결의문 채택에 삭발까지 하고 동남권 단체장들은 국무총리실에 별도 검증단 구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존안 강행에 김해시의회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안전과 소음 문제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의장은 의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연대하여 국토부의 일방적인 김해공항 확장 정책 강행을 저지해 나갈 것이며 경남과 부산, 울산 세 곳 광역단체장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기존 V자 활주로 추진으로 제기되는 5가지 문제, 즉 소음과 안전성을 포함해 확장성, 위법성, 기능 등 각 쟁점 사안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며 국토부와 공동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석 전까지 각 분야에 2~3명씩 모두 10여 명의 항공 전문가를 위촉하고 연말까지 국토부 용역 수행팀과 함께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토부가 용역을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한. 하지만 공동검증이후에도 국토부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 이 때문에 세 개 지역 단체장들은 결과에 절대 승복을 전제로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공항 전문 검증단 구성과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방송사 생중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만세를 부른 공무원들을 보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박 교육감은 KBS에 어제 간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엔 당시 만세를 부른 간부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월요일 간부회의. 박종훈 교육감이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만세를 불렀다. 도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던 손재경 정책기획관과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박 교육감은 해당 간부들을 질책하거나 KBS에 미리 밝힌 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식 사과도 거절했습니다. 교육감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 다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 감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이후 터져나오는 원성들로 경남교육 공직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교육청 조직이 당선자의 전리품처럼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도덕성 상실에도 교육계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공식 사과가 없어 재발 방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최근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지금도 혼잡하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새 2번의 사망사고를 낸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어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진주 도착하는 시간대 되면 이제 차들이 많은 시간대라서 그때 들어오는 버스나 지나다니는 차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버스에 타고 내리는 곳은 대합실로 바로 이어져야 통행 안전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버스가 진입로 중간에 승객을 내려주다 보니 길 위에서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승객들은 순식간에 대형 버스와 뒤섞여 버립니다. 여기에 표를 사러 터미널로 들어오려는 보행자와
주변 도로를 차지한 불법 주정차 택시까지 몰리면 일대는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새 2명이 숨지고 나서야 터미널 측은 뒤늦게 진입로에 지정보행로를 구획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 두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저희가 그 횡단보도까지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안전보행로를 저희가 다시 그을 거예요. 하지만 승강장이 좁고 어두운 탓에 앞으로도 진입로에 승객을 내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후된 건물엔 여전히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4.19 혁명과 3.15 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옛 마산에는 역사적인 관련 유적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적지 곳곳이 창원시의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1960년 4월 11일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고 김주열 열사.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주열 열사를 기리는 벽화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있기 일쑤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시신인양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추모곡이 나오는 기기는 고장났습니다. 3.15 위거 기념비가 세워진 옛 북마산 파출소 인근터. 당시 시민들이 경찰의 총탄을 피해 목숨을 건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러나 관람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화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을 조금 넓혀주시면 한 20-30명은 모여가 탐방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5 위거 발원지인 오동동 문화의 거리는 민주화운동 유적지라고 하기엔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3.15 위거 당시 2층 목조 건물이었던 민주당 마산시 당사는 현재 상가 건물로 변했습니다. 이곳이 3.15 위거 발원지임을 알 수 있는 흔적은 동판이 유일합니다. 3.15 위거탑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단체 탐방객들이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탑을 찬찬히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때 이 자리에 왜 탑이 여기 서게 됐는지 그런 설명을 들어야만이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죠. 창원 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지는 모두 14곳. 창원시는 정작 실제 역사 현장은 방치한 채 민주 성지를 관광화한다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어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경남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자치단체가 자살 예방 파수꾼을 양성해 이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변에 만들어진 수변 공원으로 경찰 순찰차가 들어갑니다. 드문드문 서 있는 차 안을 들여다보고 일일이 두드려보며 안전을 확인합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의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를 만나면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직접 나눠줍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런 의심 차량이 있으면 꼭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 경남은 이보다 높은 27.2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더 이상 줄지 않고 하루 평균 2.5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도시보다 농촌의 자살률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이 경찰과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는 자살 예방 파수꾼 5만 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1억 명에 1명꼴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와 마을 이통장,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한 뒤 주변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그럼으로써 자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관심이 자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을 비롯해 경남에는 21개 상담기관이 가동 중이고 전화는 국번 없이 129번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얇은 겉옷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서늘합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은데요.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선한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겠는데요. 특히나 해안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다소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 소식은 금요일 하루뿐이었는데요. 내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경남 남해안으로만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금요일에 비가 토요일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은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고성과 함안 14도, 의령이 1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1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하동은 19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낮 기온은 함양과 거창, 산청이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차가운 동풍과 비 소식 덕에 금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다가요.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료연구소가 내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그동안 연구개발한 기술을 소개하는 테크페어를 엽니다. 두산중공업이 인도네시아에 1000메가와트의 석탄 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240여 개 기업에서 1,100여 명을 뽑습니다. 전기연구원이 영남 지역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스마트 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시군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한 행정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을 닫은 통영조선소를 관광문화시설로 개발하는 국제공모전에서 포스코 ANC 컨소시엄의 통영캠프 마레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행한 국제공모에서 통영캠프 마레는 통영 12공방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상남도와 통영시 LH는 지난달 도시대생 사업 기본협약을 맺고 1조 1,000억 원을 들여 옛 신화조선소 부지에 문화복합 휴양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제 마산어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7천만 원어치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창원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 1,000만 원어치를 사 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의 경남 응시생은 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수능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응시생이 3만 5,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90여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8,100여 명, 여학생이 17,300여 명으로 남학생이 800명 많습니다. 재수생인 졸업 이후 응시생은 4,900여 명으로 14%를 차지했습니다. 급식 케이크로 인한 경남의 식중독 의심 환자는 638명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210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집계 결과 학교 급식에 공급된 케이크로 인한 경남의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난 4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13개 학교에서 638명이 발생해 428명은 완치됐고 나머지 210명이 치료 중입니다. 이번 환자는 증상이 심한 99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